스마트 헬스케어 시대가 왔다. 모바일부터 빅데이터까지 다양한 IT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된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여러분은 지금 건강 어떻게 챙기고 계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마트 헬스케어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란 무엇인가 알아보면요. 모바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웨어러블 기기 등 IT 기술을 사용해서 건강 관리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IT 기업이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 세계 헬스케어 IT 시장 규모가 2011년 840억 달러, 8조 80조, 84조 원이죠. 여기서 2016년엔 11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미 레드오션인 ICT 시장, 기존의 IT 생태계는 이미 포화 상태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때문에 의료 서비스와 융합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 게 아닐까 하는데요. 대격전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스로 건강을 측정한다? 이 케이스에는 2개의 심전도 측정용 접점과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케이스에 있는 전원을 켜고 잡고 있으면 체온 및 혈압, 심전도 등 건강 관련 다양한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측정된 정보들은 저장 및 공유가 가능해서 온 가족의 건강 정보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안대가 스마트하게 숙면을 돕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뇌파, 눈 움직임, 심장 박동수, 체온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안대가 등장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요. 사용자가 가장 깨어나기 쉬운 시점에 빛을 발산해서 실제로 아침이 찾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고 기분 좋게 깨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밝은 빛을 비춰서 수면 패턴 치료도 할 수 있다니 참 보통 안대는 아니네요. 잠은 역시 보약인 것 같습니다. 숙면을 돕는 헬스케어 기기가 또 있습니다. 소음과 온도, 주변 밝기 등을 측정해서 숙면에 방해되는 요소를 확인해주는 이 기기는요, 조명 기능도 갖추어서 숙면과 함께 신체 사이클에 맞춰 잠에서 깨워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어서 숙면과 기상을 위한 사운드를 출력해주고 현재 시간까지 알려준다고 하네요. 편안한 휴식을 도와주는 기기가 참 많습니다. 알약이 스마트하다? 최근 미 FDA 승인을 받은 이 스마트 알약은요, 알약 속에 소형 센서가 수신기에 관련 정보를 보낸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이 수신기의 데이터를 보고 적절한 치료나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데요. 몸속의 상태가 어떤지, 약이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 더 정확한 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언제 어디서나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측정 기기가 있으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에 이어폰 단자에 기기를 연결한 후 전용 앱의 안내 절차에 따르면 끝! 체지방률뿐만 아니라 근육량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음식과 운동 처방까지 내려준다고 하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동아의 강일용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헬스케어의 분야 어떻게 나눠진다고 보면 됩니까? 예,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서비스를 분류해보자면요, 이동 거리나 자세 등을 센서 조작 기기를 통해서 추적하는 행동 추적 기술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신체 변화를 관리하는 기술, 건강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이제 내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매년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점점 IT와 융합해서 헬스케어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은 스마트 헬스케어의 어떤 분야를 좀 중심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까? 예, 오늘은 의료기기에 대한 좀 어려운 얘기보다는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온 쉬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 다양한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서 우리 그 건강 상태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3위부터 1위까지 분류해 봤는데요. 네. 먼저 3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질병 예방 기술입니다. 여기에 띄어져 있는 자료는요, 바로 지사에서 적용했던 질병 예방 빅데이터 자료입니다. 지사는 검색 사이트에 사용자가 남긴 독감 검색어의 빈도와 독감 환자의 분포 및 확산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서 시간, 지역별로 지사 독감 동향이나 독감 유행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거나 자신의 건강 정보를 모바일이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담당 전문의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등의 다양한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런 기술이 빅데이터 기술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는 또 다른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는 조류 독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구제역같이 다양한 전염병들 네. 때문에 매년 난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아직 병원군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라든가 네. 다양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이 빅데이터 말고도 다른 기술도 혹시 접목이 좀 되나요? 예, 이 빅데이터 말고도요. 네. 약을 먹고 그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센서도 있습니다. 센서요. 예, 환자가 약을 제대로 제 시간에 먹었는지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네. 이게 뭐 놀라운 기술이 적용된 건 아니고요. 네. 정답은 바로 케이스에 있습니다. 어. 약을 보관하는 케이스에요. 센서를 달아놓고요. 그거를 했으면 일단 어쨌든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센서가 언제 오픈했는지 확인해서 환자가 제때제때 먹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데이터를 이제 의사한테 네. 바로 송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센서 기술 사실 IT 기술 중에 가장 하급 기술,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 뚜껑을 열면 의사한테 약 먹었습니다라고 표시가 되고 이 뚜껑을 안 열면 의사가 안 드셨네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약 먹는 사람이 자기 건강 위해서 약을 먹는데 누가 일부러 약을 안 먹습니까? 뚜껑을 열었다가 안 먹어.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깜빡하고 잊어버렸거나 어디 멀리 갔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 뚜껑이 안 열리면 의사가 그분한테 연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네요.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로 생각됩니다. 자, 근데 이 앞에 있는 거, 내 건강 정보를 측정하고 예방할 수 있는 뭐 그런 도구입니까? 여기 뭐가 이렇게 막 있어요? 뭐죠, 이런 거? 이걸로 뭘 측정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휴대용 온도 측정기입니다. 대박! 요만한 게 휴대용 온도 측정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해서요, 내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절대 운전하면 안 되겠다는 걸 파악해주고, 그다음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고 내일을 위해 참아야지 같은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죠. 제가 이거 직접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제가 예. 지금 3일째 술을 안 먹었습니다. 원래 그렇다면 이제 전날 술 많이 먹으면요, 다음날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여기 빨간색 버튼 누르면 스캔을 시작합니다. 라고 떠요. 스캔 눌렀습니다. 경고, L스캔 결과량은 호흡량,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술 실컷 먹고 나서 안 나온다. 운전해도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영입니다. 예. 3일간 술을 안 드셔서 당연히 0으로 나왔습니다. 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글을 하고 나면은 음주 측정에 걸린다.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나 면허 취소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다가 가글했는데 음주 측정 걸리면 면허 취소당하니까요. 가글하신 다음에 몇 번 하신 다음에 또한 이제 만약 슈크림빵이나 이렇게 가글한 사람들이 걸릴 경우를 대비해서 10분 뒤에 다시 측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다 알코올 기운이 사라지니까요. 예, 나중에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정 안 되면 경찰서에 가셔서 이제 진짜로 부는 거 말고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피를 그렇게 뽑을 수 해서 있죠, 피. 예, 병원 그 가서 피 방법으로 뽑습니다. 하면은 정확하게 측정이 되니까요. 이제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른 기기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같은 자세로 계속 있기 때문에 디스크나 근육통에 시달릴 수 있는 점을 착안해서요. 네. 그러한 근육통이나 디스크들을 풀어주는 기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약간 그래 물리치료실 같은 데 있는 느낌이에요. 이걸로 저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이제 시연해 보실까요? 네. 팔에 붙이고 이렇게 됩니다. 팔에 좀 2개 붙였어요. 이렇게 붙인 이후에 네. 먼저 스마트폰에 음악을 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품에 이제 전원을 키면요. 이제 이 음악의 진동 주파수에 맞춰서 그쪽으로 진동이 전달됩니다. 예. 온다. 예, 지금 이게 바로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무슨 안마 의자나 그렇처럼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음악의 패턴에 맞춰서 이 진동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거고요. 수많은 음악만큼 수많은 진동 패턴이 존재하는 거죠. 그에 맞춰 다양한 진동 패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시원함을 느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중 효과네요.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힐링도 되고 그러면서 예, 저주파로 안마를 받으니까 물리치료도 되고 이중으로 치료를 받는 느낌입니다. 찌릿찌릿한데요? 예. 이 기구도 실제로 효능을 받으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즘 판매되는 IT 기기들은 대체적으로 보조기구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위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2위는 생체정보 모니터링입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스마트 기기로 가족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네. 2위군요. 예, 이 화면은 떠 있는 건요, 피부 측정기 관련 자료입니다. 아, 피부 측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여성분이. 예, 이제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내 피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피부 나이가 몇 살이고 주름이 어떻게 되고 막 이거 측정하는 거를 휴대폰으로 가능하다고요? 예, 그 휴대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양한 주변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피부를 측정하는 기기, 아니면 체중계, 아니면 뭐 수면 분석하는 매트릭스 같은 다양한 기기들이 있고, 그 기기에 수집된 데이터가 스마트폰에 모여서 그걸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기기가 지금 이 앞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기기죠? 이걸 일단은 한번 이 스마트 밴드를 한번 이거요? 찾아볼까요? 예. 예, 그 스마트 밴드는요,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의 심박수를 측정해서 네. 그 건강 상태를 파악해주는 기기입니다. 일단 심박수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둘째로 이제 운동 강도에 맞는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또 얼마나 어디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걸음 수는 얼마나 되는지, 내가 움직이는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또 그렇게 움직임으로써 칼로리는 얼마나 소모했는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 다음에 딱 시계를 차듯이 보면 스텝, 칼로리.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저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얘가? 이제 바로 이제 열심히 도안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 0.17. 이게 무슨 소리죠? 170m 뛴 거죠? 예, 170m 뛰었어요, 저. 스텝 339. 칼로리 1004. 아까 999였어요. 5칼로리 뛰었네. 예. 5칼로리면 커피는 한 잔 먹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무엇보다 일단 가장 큰 존재 가치인데요. 네. 운동할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를 이걸 맨 처음 찼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데이터 한눈에 파악해서 내가 이렇게 운동했으니까 내일은 이만큼 더 운동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 과연 뭡니까? 예, 이제 대망의 1위는요, 스마트 운동기구입니다. 스마트 운동기구? 스마트 운동기구야. 뭐 여지껏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운동기구에 센서와 다양한 측정 기술이 적용되면서요, 효율적이고 똑똑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전거 페달 내부에 모션 센서와 GPS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 센서 페달을 바탕으로요, 이제 자전거를 타면 속도, 경로, 경사도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사용자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또한 얼마나 올바른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페달이 움직이면서 운동량이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기구 말고도 앱도 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예, 있죠. 운동에 도움이 되는 앱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걸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점프 잇 업이라는 앱입니다. Jump it up! 예, 무슨 앱이냐면요, 스마트 발음 좋죠. Jump it up! 예, 이 앱을 켜고 손에 쥐고 난 뒤에 줄넘기를 하는 것처럼 열심히 위아래로 뛰면 됩니다. 네. 그럼 내가 줄넘기 줄을 얼마나 넘었는지 등을 파악해서 당신이 얼마나 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앱이죠. 아, 그러니까 별게 다 있네요. 스마트폰을 쥐고 이렇게 줄넘기 돌리듯이 하면 내가 몇 번이나 줄을 넘었는지를 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화기를 꼭 쥐세요. 뛰세요. 예. 화면을 터치하면 시작합니다. 나옵니다. 네, 5, 6, 7, 8, 20, 21, 22. 세 번 뛰었습니다. 운동 효과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혈압 효과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저희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보조기구입니다. 보조기기. 그걸로 주가 돼서 내 건강을 챙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이 먼저 있고 노력을 먼저 하다가
조금씩 도움을 받는 정도,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이게 발달할수록 의학계하고도 정말 큰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화면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다들 로봇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명 병원에서 일하는 로봇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는 지능형 간병 로봇이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노인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말동무가 되어주고 운동도 권유하는 등 우울병 치료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강아지 모양의 이 돌봄 로봇도 있는데요. 환자들이 침대에서 벗어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 움직임을 체크해 직원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네요. 지금 피부에 뭘 붙인 건가요? 주사 대신 피부에 붙여 인슐린을 분비하는 일명 스마트 인슐린 패치입니다. 반창고처럼 피부에 붙이고 있으면 혈당이 올라갈 때 이를 감지해서 올라간 혈당 수치에 알맞은 양의 인슐린을 피부 속으로 자동으로 방출하는 겁니다. 이 패치는 현재 동물 실험을 마쳤고요. 임사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실험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오줌 한 방울로 암 진단을 한다면 믿겨지시는가요? 게다가 단돈 900원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와. 하네요. 소변 냄새를 맡는 선충을 이용해 암 조기 진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판별할 수 있는 암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식도암, 폐암뿐만 아니라 췌장암 같이 발견하기 어려운 암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또 어떤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이 개발될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도 우리의 음식 문화, 조상님들이 내려주신 어떤 그런 건강 문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가 되면 로봇이 저를 보살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님, 그렇게 적당히 먹으라고 했잖아요. 엄청 뚱뚱해서 도대체가 약이 몇 개야. 이러면 안 되는데.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칼로리 뺐으니까 이제 커피 먹어요.